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오늘도 52주 최고가 연중 최고 지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0포인트. 이제 뭐 눈앞에 와 있죠. 제가 지난 6월 말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지수 움직임을 제가 그려드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주 사야 된다. 그리고 지수 3,000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차별화 장세, 지수가 올라갈 때 반도체, 은행, 그리고 조선, 화장품, 전력망, 음식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도 최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수 추세 채널을 이렇게 그려드렸었죠.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채널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고점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부딪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넘어갈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뭐 밀려봐야 여기 중간 채널이니까 여기고 여기가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렇게 나가는 채널로 채널 상향 각도 상향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은 한 3,000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 자체로 보면은 3,000이라는 되게 자극적인 지수지만 사실 그 하반기 특히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 상향이라든지 이런 가이던스로 보면 우리 시장 3,000포인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수는 3,300대 고점에서 꽤 멀지만 사실상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2,308조인가 그래요. 고점 지난 3,360포인트 저 고점이 요 정도의 시총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2,280 뭐 몇 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의 지금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고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IPO로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은 사실은 지금 이미 이 정도 수준까지 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2,300, 말씀드린 2,308? 정확히 2,308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2,3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2,290조 정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사실 그 전체 총 이제 우리 시총으로 보면은 원래 주식도 시가총액으로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이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시총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주의해야 된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지수는 오르지만 내 계좌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약간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밸런스를 다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종목들에 맞춰서 좀 초점을 보지 않으면 소외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한번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올라갔고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뭐 또 선물은 어차피 외국인 포지션 상방입니다. 외국인 선물 꾸준하게 매수 누적된 건 아시죠?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일단 상방 포지션을 풀지 않고 있고 오늘 이제 옵션 만기예요. 선물 옵션이 아니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으로 보면은 사실 어제까지로 보면 조금 더 낮은 지수도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미국 시장 올라오면서 오늘 포지션에 한번 뒤집혀서 400포인트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400 결제가 안 됐죠. 콜 400 결제가 안 되고 조금 밑에서 마감했는데 뭐 그거 이제 지나간 이벤트가 된 거고 코스피 코스닥이 차별이 여전히 심합니다. 코스닥이 좀 따라오는가 했더니만 만기일에 오히려 종목들 체감적으로 좀 부러뜨려 버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위에 코스피 아래 코스닥입니다. 여전히 방향은 다릅니다. 코스닥은 묶여서 옆으로 가고 있고 코스피는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림이 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 잠깐 보시면 미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뭐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끝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메가캡 종목들만 올라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소형주들까지 다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는 몰라요. 두고 봐야 되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기술적인 다이버전스 신호들이 있긴 합니다. 예, 기술적 다이버전스 신호들이 몇 개 있긴 해서 뭐 여기서 약간 부딪히면은 뭐 한 20선까지 기술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근데 미국도 이제 기술적인 과열도가 있으니까 기술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뭐 크게 위험한 신호는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우상향 기조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도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대만 가권 지수고요. 일본 니케이도 지금 엔화 초약세 불구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부진한데 중국의 뭐 부동산 아직 안 살아나고 있고 소비도 크게 안 살아나고 있고 중국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되고 있지만 그래서 위안화도 지금 최근에 약세인데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시장보다는 최근에 중국하고 우리 경제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대중국 상황은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향보다는 우리 시장은 좀 미국향입니다. 뚜렷하게 미국향이라서 제가 코스닥이 소외되는 시장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랑 금융주 요거 움직이는 시장은 코스닥 재미없다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올해 아시다시피 2월달 그리고 여기 4월달 그리고 이번에 7월달까지 세제한 기대감까지 이 세 번이 다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왔던 구간이에요. 2월, 4월 그리고 이번에 6월 말 7월 달까지. 왜냐하면 이게 세제한 추가 기대감이 있었고 여기 밸류업 발표했죠. 세부안, 세제한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밸류업이 영향을 크게 갔어요. 밸류업은 대부분 금융주, 그죠? 그리고 지주사 이쪽이지 않습니까? 금융지주사, 금융주, 지주사 이런 쪽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금융주 뭐 배당 보면서 롱텀으로 가시는 분들이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죠. 자산가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큰 자산을 굴리는 분들은 금융주 배당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좋은 장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롱텀으로 가시는 분들 좋은 장이고,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들이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건,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수익률 맞추기도 좀 어려운 아주 체감적으로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전력망이나 뭐 실적주 그리고 조선주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화장품 상반기에 전력망 거기에다 조선주 화장품 음식료 이쪽을 커버했으면 사실 지금 괜찮아요. 화장품 음식료도 6월 말 7월 들어서 조금 조정 나와서 기술 조정이거든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고. 근데 반도체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서 소부장 하신 분들 성과 아주 안 좋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작년부터 워낙 많이 분들 물려 계시고, 뭐 네카오 같은 경우에도 엉망진창이고, 이제 조금 바닥권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시장 수익률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게, 당장에 타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이게 코스피 종합지수죠. 코스피 종합이고, 이게 코스피 200입니다. 자, 보세요. 거의 같지만 200이 좀 더 강하죠. 그리고 보시면 이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죠. 코스피 중형주. 그나마 중형주 4월달, 5월달에 그럭저럭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5월 이후에 시세 완전히 소외죠. 다시 보십시다. 대형주. 그죠? 그 다음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보이시나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대형주 같이 보여드릴게요.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뭐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고 코스닥이 제일 약하대. 자, 코스닥을 여기다가 밑에다가 같이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코스닥까지. 자, 보세요. 대형주 시장과 함께 넘어서 올라가세요. 지금 지수는 시장 지수는 대형주 움직임입니다. 대형주 움직임이에요. 그 다음 5월 이후부터 중형주 소외. 중형주 소외. 소외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소형주.
약간 내려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내려 있습니다. 소형주 소외 정도가 아니라 하락. 그리고 코스닥 종합 예고도 약간 내려 있습니다. 코스닥도 약간 하락. 체감적으로 거의 하락인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는 사실 바이오, 몇몇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관련은 유통주 몇몇 개 괜찮은 게 있긴 한데 이거 뭐 약간 지엽적이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바뀔 것 같으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삼성전자에서 찾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원래 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반도체 소부장이나 혹은 휴대폰 부품이나 이런 삼성전자 연동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같이 활활 타올라 줘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로 코스피가 올라가도 중소형주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소부장이 못 따라갑니다. 왜냐? 지금의 반도체의 움직임이 예전의 반도체의 움직임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전 반도체의 움직임은 사이클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 산업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를 성장 산업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반도체는 자, 삼성전자로 가서 봅시다. 삼성전자가 자,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중장기적인 추세 흐름이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가면 여기 이제 저항이 약간 부딪혀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가면 소부장도 얼추 비슷하게 움직여 왔어요. 소부장도. 왜냐?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그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서 가격과 투자 사이클이 들어가니까 이게 움직이면 아무래도 반도체 호황이면 어때요? 소재 수요가 강하겠죠. 소재 움직이고 그리고 가격 좋아지면은 이제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하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 평택 팹이 어느 정도 투자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텍사스 쪽에서 설비 투자가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포커스가 HBM에 맞춰져 있죠. HBM은 다 같이 좋은 이 기존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하고는 달라요. 관련 종목들만 콕콕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심지어 HBM 관련해서도 완전히 퀄테스트 통과해서 제품 양산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못 되죠. 나중에 퀄테스트 통과하더라도 이거 수율 잡는데 꽤 걸리겠죠. 그러니 이에 대한 기대감이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매매 전반적으로 확산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국내 반도체 소부장으로 매기 확산이 지금 없어요. 거기에 밸류업으로 삼성전자 따라가는 애들이 오히려 금융주가 돼버렸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체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뭐 갑자기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갑자기 이 상황이 바뀌어서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확 넘어오거나 이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고금리 환경이죠. 아직까지 금리 인하 본격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금리를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금리를 9월에 인하할 것 같아요. 그죠? 9월 인하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어요. 뭐 파월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CPI도 이제 3% 초반이니까 9월 인하 거의 유력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모든 거 세상을 바꿔줄까요, 여러분? 9월 금리 인하하면은 지금 약한 뭐 종목들이 금리 인하다 하면서 다 올라올 것 같습니까? 미국 시장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 그 9월 금리 인하하면 거기서 또 랠리 추가적으로 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이미 소스가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 계속해서 표류하고 떠돌았던 소스라서 별로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저런 재료는 대체로 노출된 호재가 돼요. 네, 노출된 호재는 글씨 이상하다. 노출된 호재는 오픈 시에 악재 시점이 됩니다.
악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오히려 9월 금리 인하가 되면 그동안의 시장을 움켜잡고 있던 유동성 기대감이 오픈되는 시점이 돼서 이후로는 프레임이 경기 둔화로, 아니 금리 인하하는데 왜 경기가 둔화하느냐. 원래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높고요. 경제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가 원래 높을 때는 경기가 좋은 거예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 고금리를 버텨내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경기는 사실상 둔화됩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 이익이 악화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유동성 장세 오는 거 아니야? 5.5%에서 5% 간다고 유동성 장세 옵니까? 유동성 장세는 언제 정도 되냐면은 실질 금리가 이제 완전히 이 성장률 이하로 떨어졌을 때 완전히 완화적인 포지션이 되려면은 지금 미국 잠재 성장률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사실은 금리가 2%대 이하까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돼야죠. 그래 유동성 장세가 되는 거죠. 지금 금리 어느 정도 내려도 4%대예요. 이거는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미국 기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여러분 실물 경기 좋아요? 안 좋죠?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뭐 파생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하락론자는 아니에요. 뭔가 뭐 밑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밑으로 간다 싶으면 현금 주식 팔아놓고 방어하세요. 약간 이런 관점인데 아직 그런 방어 관점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소외되어 있는 시장이 그렇게 강력한 구제를 해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실적 좋은 종목에서 어쨌거나 수익을 최소한도나마 계속 커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실적주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여기서 3,000을 갈지라도 여러분들 많이 못 먹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수가 3,000 간다고 막 환호할 시장이 아니에요. 지수 3,000포인트는 지수 관련 대형주의 몫이에요. 이거를 커버를 강하게 하고 있지 못하면 이제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3,000포인트도. 그 100포인트는 얘네들이 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금리 인하기 들어가서 유동성 기대나 모멘텀이나 미국 시장의 어떤 AI 내러티브가 약화된다. 그럼 조정이에요.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하면서 조정이 오히려 조정 나오고 먹은 것도 없는데 조정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먹은 것도 없이 조정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외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구간에서도 어쨌거나 수익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뽑아내려면 실적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고 있는 제일 큰 하반기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이라서 이번 달도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어쨌거나 계속 실적주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주는 지속 변함 없어요. 화장품. 그리고 조선주 제가 계속 강조 드렸어요. 조선주 제가 출발하기 전부터 조선주 잘 보셔야 돼요. 조선주 잡아야 돼요. 말씀드렸죠. 6월 달에 조선주, 화장품, 조선주 그리고 전력망 안 꺾인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전력망 그리고 방산도 안 무너져요. 방산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음식료는 광범위하게 보지 마세요. 음식료 광범위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음식료는 제가 종목을 특정해야 되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음식료는 계속해서 대장주로 언급되는 그거 하나 위주로 보셔야 돼요. 음식료는 광범위하게 보시면 안 돼요. 수출로 음식은 문화기 때문에 문화 수출은 한계가 있어요. 화장품은 문화가 아니에요. 화장품은 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화장품 이거 쉽게 안 꺾입니다. 화장품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 지금도 잡아야 돼요. 왜냐? 얘네들은 내수 산업이 수출 주력 산업이 돼버렸어요. 이런 거는 한국에서 놓치면 안 돼요. 화장품 전 지금도 별표예요. 뭐 조선은 사이클 좋아진 거고, 전력망 장기 모멘텀이고, 방산도 쉽게 안 죽어요. 음식료는 약간 이게 조금 화장품하고 똑같은 정도의 레벨로 보면 안 돼요. 음식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장품은 내수 업종이 수출 섹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안 꺾인다. 저는 그 생각이고, 이거 위주로 계속 하세요. 이거 위주로 계속 하시고, 제일 큰 변수는 뭐냐면 8월 19일이 제가 8자리 이상했습니다. 8월 19일이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입니다.
예, 전당대회입니다. 미국 전당대회까지 챙겨야 되고, 그죠? 한국 전당대회도 안 챙기는데. 이미 바이든은 미국 대선 후보로 확정돼 있지만 여기서 공식 추대입니다. 공식 추대입니다. 그 전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서 사퇴하느냐 아니냐가 저는 하반기 주식 시장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이든이 사퇴하잖아요.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하면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친환경 쪽의 유동성이 들어오겠죠. 왜냐? 바이든 사퇴하면은 미국 민주당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트럼프 당선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사퇴하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봐요. 왜냐? 지금 바이든 대 트럼프는 비호감 대 비호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후보가 교체되면 얘기가 달라요. 후보가 교체되면 한 명의 비호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비호감인 트럼프와 민주당 진영이 그렇게 되면 좀 더 결집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그렇게 되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트럼프의 정책들에 대한 우려감이 제거될 것이고 미국채 금리의 상승 위험도 제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9월달 금리 인하 모멘텀까지 중복 모멘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을장이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변수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소외되어 있는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2차전지가 밑에서 강하게 리바운드 상당히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뭔가 업황 전환은 아니지만 유동성 모멘텀을 한번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걔네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강한 대형주들이 쉬는 거고 지금 실적주들도 그렇게 되면 쉬는 거고 그럼 장이 한번 확 뒤집히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러면은 막 움직여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일 큰 변수가 저는 미국 바이든 사퇴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는 뭔가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상황이 확정이 되면 예상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거는 확정되고 첫날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 사퇴 안 하고 8월 19일 지나간다. 그러면 하반기는 여러모로 계속 스트레스일 겁니다. 장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맥을 못 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계하시고. 근데 세상의 순리를 보면은 사퇴하지 않을까요? 사퇴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극적으로. 지금처럼 물러나라 했을 때는 뭔가 끌려 내려오는 것 같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치적인 그죠? 입지가 있는데 끌려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딱 이제 힘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왕좌에서 내려오는 그림이 돼야지.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한번 두고 봅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 유지해요. 실적주만 가고 차별화에 재미없고 여러분들은 지수 3천 가도 소외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여전히 맞춰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바이든 사태가 딱 나온다 그러면 뭔가 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액티브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거는 미리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하반기 장을 오히려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지금 3천 가더라도 하반기 경기 둔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보기 때문에, 올해 장세는 뭐 빛 좋은 개살구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요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 되는 거예요. 종목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업종 종목으로 보면은 사실 이거저거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몇 개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이 ETF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요. 종목 업종군들의 등락이 되게, 제가 재밌는 관계 오늘 그냥 본 김에 말씀드리면,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6% 올랐죠. 이게 얼마나 주식시장에 지금 혹세 고민이냐면, 에코프로랑, 여러분 오늘 에코프로 BM, HN 이런 거 오늘 아침에 올랐던 거 아세요? 왜? 포스코 올라서 같이 올랐거든요. 근데 얼마나 주식시장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뭐랄까 정말 이제 호객님들 취급을 하냐면 오늘 포스코가 왜 오릅니까, 여러분? 오늘 포스코가 왜 오른지 아십니까? 조금만 뉴스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철강 재료로 올라간 거예요. 예, 중국이 멕시코를 경유해서 편법 미국 수출이 계속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철강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데, 수출 제재, 관세 제재하고 있는데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그 제재를 피하고 있는 거를 더 강하게 막으면서 그 모멘텀 기대감으로 국내 철강 대표주인 포스코가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가 리튬 쪽으로 작년에 움직였었기 때문에 포스코가 올라가니까 에코프로 같은 게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저는 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근데 그걸 막 따라들 가시더라고요. 야, 이거 오후에 다 빠질 텐데. 쭈르르륵 빠졌죠. 왜? 포스코는 2차전지 때문에, 리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리튬하는 아무 상관없는 철강 모멘텀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이 교란이 심하고 되게 불규칙하고 쏠림도 많이 나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강하지 못해요. 증시 유동성이 강하지 못하니까 막 되게 예민한 거예요, 시장이. 이럴 때는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결국은 아직은 실적주에서 머무르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수익의 확률이 높다. 그걸 유지하시고 그쪽으로 여전히 신규 편입도 그쪽으로 계속 하시고, 바이든 사퇴 여부만 앞으로 남은 7월간 한번 지켜보자, 이거예요. 그때는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바이든 사퇴 나오면 옮겨야 돼요. 뭘로? 낙폭주로, 친환경주로. 오히려 지금 움직이는 실적주, 대형주 약해질 겁니다.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 그 변화는 확인하고 움직여야지, 미리 가서 계시면 또 소외될 테니까 그 부분 잘 주의하시면서 현재 차별 선별되어 있는 시장 안에서 계속 잘 버티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힘든 장이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더위에, 날도 더운데 힘든 장이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